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치러졌던 10, 16 재보궐선거 결과와 한동훈의 한계라는 이런 주제를 놓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챔피언 도전자가 졌는데 저고 내려오면서 현상을 지켜냈다, 수성을 했다, 이런 말이 어울리는 말인가? 이거부터 먼저 결론으로 제시하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 10, 16 재보궐선거가 이재명의 챔피언 벨트 수성으로 끝이 났다는 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10, 16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한동훈 주변과 한동훈이 승리했고 한동훈이 지켜냈다고 환호를 하는 이런 꼴값을 보고 자유우파 그리고 북두시민혁명군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런 한동훈 주변의 환호와 자위, 이런 것은 한동훈이 간신배들인 십상시에 둘러싸인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어떻게 그런 선언을 하고 환호를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한동훈 만세를 부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앞에서 결론으로 내렸다시피 챔피언에 도전했던 도전자가 졌다고 내려오면서 수성에 성공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챔피언이 수성했다 하는 거지, 그 패배한 사람이 뭘 지켰다는 겁니까? 뭐를 지켰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가 차는 일이다. 이것이 한동훈의 한계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이 오늘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자유우파는 국회 절대 다수를 지배하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공산좌파 그룹을 이겨내려는 도전자의 입장에 있고, 더구나 한동훈은 당대표로서, 신인 당대표로서 새로운 리더십과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아무런 새로운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혹은 미래 비전도 제시를 못하고, 또 당대표로서 정치 이미지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이번 선거에서 기존의 어떤 지역 구도를 그대로의 성과를 거둔 것밖에 없다.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성과를 내지도 못했다. 이게 북두시민혁명군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두시민혁명군의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한동훈은 당대표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북두시민혁명군은 한동훈의 사퇴를 주장합니다. 우선 이번 10, 16 재보궐선거를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16 재보궐선거에서는 이재명과 공산좌파들의 전략적 지뢰점을 부산 금정구청장으로 정한 정무적 감각이 정확했다는 것이 선거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한동훈과 그 주변 세력들은 정무 감각이 전혀 없고 공산좌파의 선거의 전략적인 함정에 빠져버렸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선거가 구도가 전라도와 경상도 그리고 강화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예측이 가능했다. 그러나 정치적인 도전으로서 상대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인 타격을 줘야 한다. 그러려면은 그 영남권과 강화, 보수 세력이 강한 지역에서 승리를 한과 동시에 전라도에서 혹은 이재명의 본진에 정치적인 타격을 가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정치적인 타격을 주지 못했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증거를 북두시민혁명군이 한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어제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당일날 선거가 끝나지 않는 오후 1시 정도 안팎에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중에 그 텔레비전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방송에서 나도 그때까지 투표율을 몰랐기 때문에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궁금해서 잘 안 봅니다. 그런 데 가면은. 그런데 가까이 가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좌석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보니까 거기서 보도가 나오면서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다는 것을 대강 예상을 하는데 기대보다 훨씬 낮다는 이런 보도를 하면서 국민의힘 사무부총장인 신지호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당에서 파견한 창간인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뭐 이런 말은 있었는가 없었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참관인의 보고에 의하면은 오전에 60대 이상의 투표자가 많아서 국민의힘 당이 유리한 것 같다 하고 그 부분만을 딱 방송에 내보내는 거예요. 아주 강조가 돼 있어요. 요즘은 그 공산 좌파들이 진지를 털고 있으니까 그게 아마 그렇게 편집되었을 수도 있다. 공산 좌파 유권자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극으로 내보내는구나 이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반 정도로 먹고 나왔습니다. 왜? 저거 반드시 공산 좌파들에게 내려진 암호다. 이 유권자들이 오후에 투표를 많이 하러 가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강한 전략적인 의심을 가졌습니다. 과거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자 선거 당일날 유시민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공산 좌파 유권자들 오후에 총 출동하라 하는 이런 암시를 가스라이팅을 함으로써 선거가 확 뒤집어진 그런 선거가 있었습니다. 유력 인사들이 방송에서 하는 말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전략적이고 정무적이어야 합니다. 더구나 선거를 앞두고 선거 날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왜? 공산좌파들이 내 말을 편집도 하겠구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발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두고 볼 때 북두시민혁명군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나올 정도로 기분이 안 좋았는데 북두시민혁명군은 확신은 못하지만은 신지호의 말로서 공산 좌파들이 위기감을 불러일으켜서 오후에 투표 참가를 독촉하게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오후에 약 한 5% 정도의 투표율이 그 변동이 있었다. 특히 서울 지구의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지호가 요즘 한동훈 그 주변 그룹의 어떤 리더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은 패널로서 방송에 많이 나오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언론 활동이라든가 그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점들이 북두시민혁명군의 눈으로는 관찰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동훈 주변 사람들의 정무 감각이고 그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정치적 행위로서 자유우파를 분열시키고 그 어떤 의지를 꺾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게 구체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한동훈의 주변은 말만 시끄럽고 전혀 실천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점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지적합니다. 본진인 처음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본진인 부산을 불신하고
끊임없이 위기, 잘못하면 진다라는 이런 의미를 주면서 공산 좌파들의 그 선거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가스라이팅에 놀아놨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부터 부산 시민을 신뢰하고 검정 구민들을 신뢰하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정치 문화인 진영 논리에 대한 확신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검정구청장의 위기론에 놀아나가지고 검정구청이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부산 검정구 구청장 선거에는 검정구민들을 결집시켰는가 모르겠지만은 서울 교육감 선거를 망하게 했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물론 그들은 진영 논리를 떠나서 권력 다툼을 위해서 검정구 위기론을 만들어서 그것을 역전시킨 것이 한동훈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떠한 선거 전략을 구사했다,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길 선거에서 한동훈이에게 훈장을 달아주기 위해서 전체적인 자유우파 진영의 선거라든가 전체를 보지 않고 이 선거 자체도 그 개인들의 세력들의 권력 다툼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검정구청장이 엄청나게 위험한데 한동훈이 결과를 뒤집었다 그러는데, 선거 결과를 내놓고 보니까 거의 더블 스코어예요. 좋게 이야기해서 60대 40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북두시민혁명군의 지난 강의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재명이 지금 성동격서를 노리고 있다. 검정구청장이 당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이 적지에서도 지지를 받는다. 그러니 전라도에서 그 지역선거라 하지만 지금은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적지에서도 지적받는 이재명을 선택하게 하려는 그 전라도의 결집에 성공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그 홍여나 행여나 그게 잘 돼가지고 검정구에서 민주당이 구청장의 당선에 성공시키면은 정말로 꼭 먹고 알 먹고의 그런 선거 전략을 실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 한동훈 주변 세력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전체 선거를 이기려는 것보다 자기들의 전공을 내세우기 위해서 아주 그 전 선거를 한동훈이가 완전히 이긴 것처럼 선언을 하고 말해. 지금 유튜브라든가 온갖 방송에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한동훈이 수성을 했다는데 뭘 수성을 합니까? 적어도 선거 결과가 55대 45만 돼도 한동훈이가 업적이 좀 있구나 하겠는데 60대 40에 무슨 한동훈이 공이 있습니까? 그대로 진영의 논리가 선거에 표출된 것 뿐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성동격서에 놀아나면서 자유우파에게는 김건희 스캔들과 무력한 윤석열 때문에 선거에 승리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참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검정구청장 선거에서 본진이 밀린다고 하니 다른 선거는 해보나 마나 지겠다 이래가지고 서울 선거의 자유우파들이, 혹시나 중도파들이 이번에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중도파들이 완전히 선거를 포기하는 겁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한국의 정치 문화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어떠한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이 학교 다닐 때부터 시험을 많이 쳐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은 정답이 있잖아요. 우리가 토론을 한다면은 정답이 없는데 시험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처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OX, 맞은 거 틀린 거를 분명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론조사라든가 투표 선거를 한다든가 하면은
거기에 무슨 정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대세라는 거에 따르려고 합니다. 물론 사회 영향평가라든가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도 정답을 찾습니다. 정답.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예식장에 옷을 뭐 정장을 해야 되겠는가, 자유롭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말에 자유롭게라는 말이 좀 더 좋은데 대개 다 정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답을 찾아내기 때문에 투표장에도 정답을 찾습니다. 그 정답은 뭐냐? 대세예요, 대세. 언제든지 투표 끝나는 날 술집에 가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제일 첫말이 여러분들이 뭐겠습니까? 내가 찍은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의 선거 문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서 정답이 아는 표를 찍느니 기권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번 서울시 선거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 이것은 한동훈과 그 주변들의 선거 실책이다. 자신들의 훈장을 위해서 자유우파를 팔아먹었다. 북두 시민혁명군 이렇게 혹평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한심한 선거 전략이라고 진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번에 전라도에서 영광이 이낙연의 고향인데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약에 2개 선거구에서 1개만 선거구에서 졌다고 하더라도 이낙연 호남 비토론이 나오면서 앞으로 닥칠 재판에서 판사들이 조금 자유로울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옴으로써 판사들이 공정한 법적인 심판을 못하고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재명은 검정구청장에는 이길 수 있다 하는 페이크를, 속임수를 쓰면서 전라도에 와서는 전라도에서는 잘못하면은 조국한테 진다고 엄살을 막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실제로 조금 위태로웠어요. 근데 좀 더 과장되게 이야기했다, 그 말입니다. 선거 전략으로. 그러면서 자기들이 주장하기를, 입소문을 내기를, 적지인 부산에서도 지지받는 정북적인 인물인 이재명을 놓치면은 다음에 민주당의 지지자를 이낙연으로 할 거냐, 영광 너가 고향 사람을 한다고 그 부산에서 표를 주겠느냐. 이재명은 지금 부산에서 이기고 있다는 6대4, 이것도 조금 영향을 받은 걸로 압도적인 스코어로 적어 있는 검정구청장을 선거의 지배점으로 이용하면서 전라도를 결집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유우파는 안 그래도 지는 선거, 그런데 검정구 본진에도 지는 거 해보나 마나한 선거다 해가지고 이 정치 문화, 이 기권으로 연결돼 버린 겁니다. 물론 이것이 선거의 기본적인 어떠한 이론이고, 뭐 그 선거의 질 선거는 유권자들이 한국에만 기권을 하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외국에서도 기권하겠지만은 일반적인 선거 풍토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기권의 원인은 그 한동훈과 그 주변의 잘못된 선거 전략이다. 그리고 이재명의 승리다.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은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국정감사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이런 실망 상태에서 저렇게 해도 본진에서 지는데, 더구나 지금 무기력한 대통령도 있고 이 한동훈이가 분열을 시키고 이래서 꼴보기 싫으니까 그 한 40% 정도의 그 투표율이 나와야 되는 그 서울교육감 선거가 40%도 못 미치는 그런 투표 결과를 낸 것은 그 한동훈과 그 주변 세력들의 자기들 공을 내세우기 위해서 전체 선거를 망쳐버렸다, 이겁니다. 최소한도 서울시 교육감을 이기든지 전라도의 한 지역은
그 진보당, 진보계열 조국 이당이 당선되게끔 선거 구도를 짰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움직였어야 된다는 이런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이 아무리 금정구청장을 자기의 공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개표 결과가 6대4라는데 이렇게 허무맹랑한 선거 전략 속에서도 6대4라고 한다면은 그게 조금만 한동훈이 공이 있었다면은 7대3 이상이 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주장이 어처구니 없다. 물론 이런 주장을 하기에는 조금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조금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는 그것도 사실입니다. 질 수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후보를 낸 것 자체도 한동훈의 정치 능력의 한계를 증명한다. 이렇게 봅니다. 조전혁 후보는 임명직으로는 훌륭한 그런 어떤 신원섭한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능력이 증명된 사람이지만은 선거에는 어울리지 않다. 혹은 성격이 완고하다. 이런 이미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이런 문제에서 양보 없이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는 이런 그 어떤 소문들이 있고, 그래서 이 자유우파 내에서도 조전혁 후보를 선호하지 않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없습니다. 더구나 충성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이 유튜브 강의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것은 당신의 훌륭한 점, 쉽게 말하면 역발산, 산을 들어 엎을 만큼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유방의 사면초가 초나라의 노래를 불러서 내부에서 소통으로서 무너지게끔 해야 된다고 여러 번 강의를 했습니다. 저의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조전혁 능력을 발휘한다, 교육혁명이다 이런 말 쓰지 마라. 부드럽게 다가가고 나는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다. 이거를 왜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이미지가 완고하다, 고집불통이다, 의지가 강하다, 실천력이 있다 이런 건데 자기가 실천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남의 말을 안 듣고 나는 완고하게 일을 해나가겠다. 이게 좋은 말로 하면 실천력이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좀 부드럽게 보이는 사람이 실천력이 있다 해야지. 저렇게 고집불통인 사람이 실천력이 있다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나 이거예요. 더구나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한동훈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그 주변의 책사들을 이용해서 치밀하고 정확한 선거 전략을 조언해야 했다. 이게 더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현재 금정구 구청장 선거의 승리가 한동훈의 승리다 아무리 외쳐봐야 선거 결과로는 그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하면은 한동훈의 공이 더 높이 올라갈 건데, 이런 머저리 같은 한동훈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우파의 고난의 시기는 좀 더 길어지고 앞으로 승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을 만큼 이 자유우파 내부를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다. 그러므로 한동훈과 그 주변의 인물들은 정치 감각, 정무 감각이 전혀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물론 조전혁 후보의 완고한 성격이 이런 변화에 대해서 빨리 적응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미지 변신을 방해할 것이다. 그 완고성을 더 두드러지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럽다 이겁니다. 물론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왜 저런 사람을 추천했느냐. 이게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쉽게 말하면은 솔로몬의 지혜 아닙니까? 단일화를 할래? 단일화 안 할래? 그러니까 완고한 놈은
애기의 배를 반을 잘라가지고 나누어 갖자 하는데 그 선량한 어머니는 내주고 그 부엌에 뒤에 가서 울고 있는 것처럼 양보한 후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참 비탄해 하겠습니까? 이런 결과를 알고 그 악독한 완고한 어머니를 원망하듯이 한동훈은 그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스스로 느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놓고도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하면서 이번 선거의 두석을 간신히 본진을 지킨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 차별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슬로건을 내걸고 권력투쟁으로서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이런 비논리적인 발상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정말로 그 분노, 개탄 이런 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한 가지만 지적해봐요. 지금 현재 재창출이라는 게 뭡니까? 권력 재창출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정부가 잘하니까 그걸 신뢰로 믿고 다음에 한 번 더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잘못했다, 국민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안에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는 궁정 구테타에 속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그 친위 구테타를 할 수 있죠. 그 친위 구테타를 해가지고 그 내부를 분열시키고 일부는 적으로 돌리면서 그 일부를 가지고 지금 다수의 야당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거는 봉건 사회나 후진국의 군부 세력들 자기들이 계급대로 그 집권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현대민주주의에서 어떻게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집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더구나 지금 지지 세력이 약한 대통령의 궁정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 반의 지지 세력을 적으로 돌리고, 그래서 그거를 절대 다수 세력과 싸워서 민주적인 절차로 성공할 수 있다고,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봉건사회 혹은 후진국의 군부 구테타로서 집권이 연장되는 그런 사회는 가능하지만은 지금 선거가 정착되어 있는 한국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둘째로서 또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강력한 야당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지금 집권 세력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야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이미 적과 적이 구별되어 있는데, 이거는 태권도 구단이 쉽게 말해서 한동훈이 정치의 최고 경지에 올랐다고 가능을 합시다. 그래서 태권도 구단이 1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 하는 그 무협지나 혹은 공상을 실천해 내려고 하는 어거지 서는 겁니다. 얼마나 한동훈이 정치 능력이 있어서 이번 검정구 자기 본진에서 건져냈다고 그거를 국민에게 속이면서 발표를 하고 한동훈의 업적으로서 간신히 지켜냈다는 그런 가짜의 말을 국민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지지 세력들은 한동훈이의 등을 돌렸는데, 한동훈이는 태권도 구단이니까 그 세력 100명쯤 오는 것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전혀 실천 능력이 없는 그런 공상적인 현실적이지 않는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 세력들을 아무리 자유우파가 미쳤지만은 그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그들이 착각하는가 이것입니다. 절대 아무리 한동훈이가 정치 천재라 하더라도 개인이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이 지금 현재 정당을 이기려고 나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과거 역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인재,
박찬종이 뭐 이런 분들이 개인의 어떠한 자기의 실력만 믿고 나왔다가 참패하는 그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한동훈이 그 길을 따를 겁니까? 결국 그런 일로 인해서 자유우파 세력들이 무너지고 분열되고 말았어요. 그 과정이 그 민주당 공산좌파의 성장의 역사입니다. 즉 자유우파들의 그 어떤 뭐라 그럽니까? 소영웅주의 혹은 착각 혹은 공상이 그 공산 세력을 성장시킨 것입니다. 이번에 이런 한동훈의 행위는 공산좌파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한국을 공산좌파 사회로 만들게 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우파 세력에서도 한동훈에 대항하는 세력 혹은 대항하는 지도자를 발굴해서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 16 보궐선거는 북두시민혁명군과 국민들이 평가할 적에는 물극반전, 지금 다수의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헌정사에 드물게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전성기를 누리는 공산좌파에 대해서 그 극에 달했으니까 좀 변화를 만들어 보자 하는 국민들이 아직 자유우파에는 이런 기회를 받아먹을 지도자라든가 어떤 성숙, 내적인 성숙이 되지 않았구나 하는 굉장히 큰 실망을 안겨줬다. 그러므로 어쩌면은 다음에 있을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어차피 이제 자유우파는 망했다. 이런 정도를 막아냈느냐, 아니면은 그거를 더 믿게 만들었느냐, 이런 차이 정도로 참패한 정치적 선거였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자유우파와 국민들을 실망시킨 최악의 선거다. 한동훈이 공이 있는 게 아니고 한동훈의 정치적인 능력이 무능하다. 이거를 완전히 증명시킨 사건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실책은 덮으면서 내부 권력 투쟁을 통해서 궁정구태타 혹은 권력 투쟁 이런 걸로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자유우파도 자유한국을 위해서 한동훈과 그 주변 세력, 그 머저리 같은 세력들을 응징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발굴하면서 공산좌파로 치닫는 한국 사회를 건져내야 한다. 그리고 건져낼 준비를 하자. 이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장은 뭐냐? 그 머저리 같은 한동훈 세력을 척결하고 또 챔피언 도전에서 실패한 그 도전자들이 현상을 유지했다, 수성을 했다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에 대해서 붕괴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발굴해 내므로써 그 무능력자들하고 싸움을 하면 똑같은 놈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내세우면은 저절로 그 무능력자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 전략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발굴하자. 이런 주제로 북두시민혁명군이 강의를 했습니다. 정말 이번 16 재보궐선거는 공산좌파의 길을 꺾는 절호의 기회였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압도적인 승리, 최소한 서울시 교육감은 찾아오는 그런 꿈을 꾸고 거기에 대해서 거의 한 90% 정도를 확신했는데 결국 걱정했다시피 그 이재명의 성동격서의 선거 전략이 성공했다.
그 증거는 금정구청장 선거 6대4의 압도적인 득표 차에서 증명한다. 그것은 한동훈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 자유우파들이 차기 지도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어제 개표 결과를 보고 정말 한동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오늘은 격양이 돼가지고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조금은 그 자유우파 혹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볼 적에 조금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북두시민혁명군이 바라볼 적에는 지금 자유우파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탄핵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걸 떠나서 굉장한 위기다. 내부적인 결집이 약하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늘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